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P2P 금융투자 핫이슈입니다. P2P 가이드라인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슈, 또 업계의 대응 정리해드리겠습니다. P2P 금융 가이드라인에 대응하기 위한 P2P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1인당 투자 한도 1,000만 원 제한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업계는 투자 자금 유출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최소 투자 자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만기가 짧은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투자자들이 매월 투자금과 함께 수익금을 상환받으면 바로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P2P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이나 신탁업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놔야 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 또는 해산할 경우 고객 투자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전 해당 업체의 분리보관 시스템 적용 여부를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 행태를 보이는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한도 제한 등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라는 공감도 있지만 P2P 금융이 지금까지와 같은 고성장을 이어가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자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돈을 한 곳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보지 않도록 여러 업체에 소액으로 나눠 투자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P2P 업체들은 받은 투자금을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오늘 P2P 금융협회 회원사들은 대부분 예치금 시스템을 갖췄거나 막바지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P2P 금융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투자 한도 제한으로 인한 업계 성장 위축입니다.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되면서 개인 투자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제한되게 되거든요. 아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나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될 거예요. 업권에 큰 타격이 오게 되면 바로 그 수치를 가지고 금융당국과 다시 한번 좀 대논의를 하자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P2P 금융업체는 지난 4월 말 기준 148곳, 누적 대출액은 1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P2P 금융 성장을 주도해왔던 것은 1,000만 원 이상 고액 투자자들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투자금이 7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투자 한도 제한으로 P2P 업체들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투자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 법인이나 개인 투자자들을 찾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가이드라인이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은 담고 있지만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지는 시장경제 원칙을 제약한다는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이 밖에 P2P 금융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6676-0074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또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P2P 금융 가이드라인.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자, 오늘부터 시행된 P2P 금융 가이드라인 반응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P2P 금융협회 이승행 회장, 헬로우 펀딩 최수석 부사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제 눈에는요. 하루 종일 이 P2P 뉴스가 온 뉴스를 뒤덮은 것 같은 P2P의 길라잡이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부터 P2P 금융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첫날입니다. 업계의 분위기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우리 뭐 회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협회 회원사분들은 P2P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돼 있는 상태라서 좀 뭐 다들 정비가 안 된 업체들은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1,000만 원 한다고 새로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 반응이 바로 오진 않기 때문에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면 그 성장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이 헬로 펀딩에서 우리 최수석 부사장님, 두남이 수석입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부터 P2P 금융 가이드라인 시행, 이 대출자와 개인 투자자분들의 움직임은 또 어쨌는지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 2월 27일 네. 가이드라인이 시작된 지 3개월이 경과됐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P2P 금융도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에 진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동안 각종 이제 언론 매체라든가 P2P 회사들을 통해서 투자자분들에게는 많은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 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주 이런 투자 제한 조치를 많이 잘 알고 계십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오늘부터 본격 투자 제한이 진행되면서 조치가 시작되면서 네. 많은 아쉬움 속에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 특이할 만한 것들은 투자 회원들분들끼리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가이드라인의 본격 적용 이유를 대비들 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이런 것들은 어떤 집단 지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이 P2P 금융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 금융 투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많은 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어떻게 네. 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투자 보호가 좀 더 강화된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여부를 좀 파악하시는 게 투자하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번에 오늘 이제 금감원 보도 자료가 나왔듯이 삼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시고 사실 이제 그 예치금 시스템 도입한 업체들은 만약에 업체가 도산하더라도 그 예치금이 투자자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거 적용 안 하고 가이드라인 준수하지 않은 업체보다는 좀 안전하게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보실 게 과연 이 업체가 연체율이나 부실률을 정확하게 공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누적 지급액이나 이런 것들을 속이지 않는지 좀 사이트를 면밀하게 보시면 네. 사실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으로써 네. 그 기준이 이제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사이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사장님? 네.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새로운 투자 상품인 P2P 상품에 투자하시면서 일종의 이제 선발자 이익 네. 이런 높은 수익을 누려왔던 이제 많은 분들은 근본 가이드라인 투자 제한 조치에 약간 이제 실망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라든가 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1억이 넘는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좀 배려가 있습니다. 최대 연간 4천만 원까지요. 네. 그렇지만은 어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하신 분들은 1억 이하냐 1억 이상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투자 금액이 P2P 투자 금액이 1억 이하다. 이러시면은 괜찮고 능력을 검증받은 회사들을 선택하셔가지고 10개 회사를 선택하셔서 1,000만 원씩 투자하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발품을 팔아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발품이 인터넷에서 파니까 손가락품을 좀 팔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1억을 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그 개인 전문 투자자 그런 쪽을 알아보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법인 투자 쪽을 또 고려하시는 방법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이 P2P 금융 가이드라인 시행 첫날 분위기 저희가 두 분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우리 또 엄지민 캐스터가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P2P 금융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스 P2P 상담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예스 P2P 상담센터입니다. 서울 전화 02-6676-0074 카카오톡을 통해서 P2P 금융 투자에 관한 궁금증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기 전에 우리 또 이승행 회장과 최수석 부사장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정보를 좀 알고 또 맞춤 상담을 어떤 분인지 알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 이승행 회장 전문 분야부터 간략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이제 미드레이트라는 P2P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저희 미드레이트는 사실 개인 신용 대출을 메인으로 하는 P2P 금융 플랫폼입니다. 네. 저희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신용평가 알고리즘을 구성을 했고요. 현재는 신용 대출뿐만 아니라 동산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종합 P2P 업체로서 좀 네.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사실 가장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상당히 좀 많은 공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아무래도 그 그래요. 시스템적으로 좀 잘 구축이 되어 있다. 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랑의 시간을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입이 막 계속 나 자랑할 게 많은데 이런 그런 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드레이드와 지금 한국 P2P 협회 회장으로 계신 거고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부사장님 부사장님의 전문 분야 어떤 전문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담을 신청하시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은행에서 오랫동안 이제 부동산 금융을 담당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은 물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M&A 또는 여러 가지 자기자본 투자 등등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은 저희 헬로펀딩 투자 상품에 그런 내용들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이제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헬로펀딩은 현재 누적 투자 금액이 240억이 약간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른 기간 동안에 단기간에 200억이란 투자 금액을 달성한 그런 펀딩 회사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동산 담보라든가 동산 담보, 담보 위주 P2P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내세울 만한 점은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아주 제대로 잘 운영하면서 네. 은행 못지않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평가 방법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예비 심의를 4명이서 진행하고 네. 거기서 통과된 건을 대상으로 이제 본 심의를 6명이서 진행해서 6명이 만장일치된 것만을 저희들의 상품으로 이제 취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믿음이 갑니다. 자, 예스 P2P 상담센터입니다. 서울 전화 02-6676-0074와 카카오톡을 통해서요. P2P 금융 투자에 관한 모든 궁금증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 두 분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어디부터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부터 받아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게 궁금하시나요? 네, 저는 부동산 쪽에 종사하고 있는 투자자인데요. 네. 담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만일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시기엔 이 회사 담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투자했던 P2P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이거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왜냐하면 일반 금융권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P2P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그러면은 부사장님께 먼저 알겠습니다. 답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네. 그 해결책이 바로 이제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예치한 예치금과 투자금 이런 상환금들은 저희들이 안전하게 은행을 통해서 은행과 이제 신탁 계약을 통해서 네. 이렇게 보관하고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한은행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투자자분들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P2P 회사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고객의 투자금은 안전하게 보관된다고 아. 감히 자신 있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제가 조금 더하면 한 발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럼 우리 지금 뭐 투자를 하신 시청자분께서 예. 내 자금이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곧바로 그 신한은행에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보세요? 네네. 네, 어떻게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아, 네. 그래도 은행의 보관이 또 잘 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네, 네. 훨씬 더 안심이 되네요. 그래요. 보니까. 평상시에 P2P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도 뭐 이제 소액으로 좀 그래도 가볍게 할 수 있어서 종종 이렇게 투자는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또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궁금증으로 전화 주셨나요? 저는 한 8개월 정도 이제 네. 계속 투자를 조금 해왔었는데, 네. 예, 앞으로 이제 그 금액 제한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금액으로 이제 아이들 학원비 충당하고 굉장히 요긴하게 썼거든요. 아, 네, 네.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제한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참 많이 걱정도 되고 궁금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는 오늘부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 네. 8개월 정도 수익이 있으셔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이렇게 학원비로 쓰고 해서 괜찮았는데 오늘부터 이게 변경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좋나 하시는 걱정이십니다. 이분 해결을 좀 해드리죠. 우리 이것도 부사장님께서 한번 예, 예. 네, 해결해 주시죠. 그렇죠. 예.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시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사업 소득, 근로 소득이 연간 1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연간 4천만 원까지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투자에 대한 갈증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또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개인 전문 투자자가 되신다든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또는 아니면은 이제 법인 투자를 고려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 이제 뭐 헬로펀딩이라든가 P2P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제가 뭐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동안?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난감하시네요. 아이들 학원비 정도. 네. 아, 학원비 정도. 그래요. 그러면은 뭐 그 정도의 어떤 수익은 그 정도의 투자를 하시고 그 정도의 수익은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은 정답이 아니고요. 맞나요, 부사장님?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까요. 아이들 학원비 정도는 충분히 투자하시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네, 카카오톡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카카오톡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95님입니다. 오늘부터 투자 한도가 제한된다고 하는데 저는 소득이 1억이 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더 투자가 가능할까요? 그래요. 이거는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그래요. 소득이 1억이 넘으시는 시청자 분이십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해야지 더 많은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말씀하신 근로소득이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네. 뭐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이나 네. 아니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P2P 업체에 제출하시면 한도가 그 4천만 원까지 열리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자 소득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업자 소득이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네. 그 직전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증을 같이 이제 P2P 업체에 제출해 주시면 네. 그걸 보고 P2P 업체들이 이제 한도를 더 늘려 주실 겁니다. 아, 그래요? 그 네.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최대 금액? 맥시멈이라는 게 있나요? 거긴 맥시멈이라는 게 없나요? 네. 지금 일단 소득 여건 구비자일 경우에 네네. 4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요. 동일 차입자는 2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서울전화 026676-0074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시고 전화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으로 온 사연 또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23님이십니다. 은행하고 예치금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방금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문자를 주신 듯 합니다. 은행하고 예치금 관리를 같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이 얘기인데 이거는 아까 우리 부사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네, 제가 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 예치금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네. 그 기존에는 고객이 가상 계좌로 입금하시게 되면 그 P2P 플랫폼 계좌로 돈이 예치가 돼서 플랫폼 계좌가 사실 투자를 해서 이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삼자 예치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가상 계좌에 이제 예치를 하시게 되면 그 돈이 공신력 있는 기관, 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NH농협은행이 네. 자금을 받아서 그 자금을 이제 차입자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시면 그 돈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제 보관하다 보니까 P2P 업체가 문제가 생겨도 그 돈은 이제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예금자 보험이 안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금자 보험이라기보다는 네네. 지금 예치하신 돈, 네. 그러니까 그 현재 머물러 있는 돈, 네. 그 돈이 안전하게 제3자가 감시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P2P 업체가 마음대로 이제 유용할 수 없다. 예. 좋습니다. 자, 이것도 해결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은 저희가 또 카카오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내용입니다. 0025님께서 남겨주신 궁금증입니다. 그 전에 투자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오늘부터 투자를 못하는 건가요? 그래요. 오늘부터 시행령이 발동이 되면서 최대 금액이 1,000만 원까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한 상품에 갈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네네네. 있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이 넘게끔 지금 투자를 해놓으신 상태인데 일단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신 것 같고요. 네, 이런 질문이 사실 저희 협회에도 굉장히 많이 그럴 들어오고 것 있거든요. 같아요. 지금 네네. 왜냐하면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이 막 굉장히 많으신 분도 네.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5월 29일 오늘부터 1,000만 원 한도가 새롭게 열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얼마를 투자하셨건 지금부터 이제 1,000만 원 투자가 가능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 한도가 이제 잔액 기준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투자하셨는데 원금이 일부가 상환이 된다. 그러면 그 상환된 돈만큼 또 재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또 해서 재투자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건 아무 상관이 없고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를 네네. 하시면 되는 거죠. 네네. 좋습니다. 이거에 덧붙여서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우리 회장님께서 아주 네.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P2P 금융협회를 대표하는 우리 회장님께서 너무 아주 완벽한 답변을 하셨다고 봅니다. 두 분이 여기서 서로 칭찬을 해주시는 이런 좀 따뜻한 분위기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758님이십니다. 대출 신청 시 4대 보험 서류가 꼭 있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십니다. 4대 보험 서류가 꼭 있어야 하나요? 이건 제가 여쭙고 싶네요. 이건 네. 어떤 분께서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제가 네, 말씀을 그러죠. 드리면요. 일단 뭐 직장인인 경우에는 네. 뭐 건강보험 납입 내역서나 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그 4대 보험 가입 안 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안 되신 분들 많이 계세요. 네네. 그렇죠? 그런 네. 분들은 이제 뭐 재직증명서라든지 아니면 뭐 위촉증명서 아니면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대신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 4대 보험 서류가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그 보통 이제 저희가 심사 알고리즘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긴 하는데 네. 실제로 그 입력하신 데이터랑 그런 실제 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치하는지.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어.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대출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 고객들이 대출을 해주시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서류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네네. 안전장치를 네, 한 번 더 맞습니다. 해놓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또 그만큼 고객님들의 자금을 안전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 저희가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2090님이십니다.
제3자 예치금 서비스가 도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가상 계좌를 변경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십니다. 이분은 P2P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디테일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자, 이거는 두 분이 같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먼저 우리 부사장님께서 예.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현재 대부분의 P2P 회사들은 기존의 여러 가지 결제 회사를 통해서 가상 계좌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분리보관 시스템이 시행이 되면서 기존의 거래 회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BK 기업은행을 이용하신 분들은 만약에 P2P 회사가 신한은행과 그런 예치금 분리보관에 대한 계약을 맺었고 그쪽에다 신한은행에다 예치를 한다고 하면 네. 신한은행 가상 계좌를 다시 이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거래하던 은행이 변동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주 거래 저희가 거래하던 은행이 그래요. 추가 더하기 제가 말씀해 주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네네. 사실 이제 예치금 관리 시스템에 발급받는 가상 계좌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이제 기존 고객들은 새롭게 다 부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일일이 이제 고객들이 새롭게 부여받기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P2P 업체들이 네. 자동으로 다 변경을 하시고 계시고요. 아마 그렇군요. 가상 계좌를 새롭게 다시 발급받으지 않으셔도 시스템상으로 다 변경이 됐을 겁니다. 변경이 됐다. 그리고 그래서 고객분에게 연락이 간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가상 계좌는 어차피 입금하셔도 입금이 안 되게끔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 고객분들이 특별히 하실 일은 없으십니다. 그래요? 예, 예. 문자나 이런 걸 다 안내가 된다는 얘기신 거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업체들이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이미 공지를 다 해드렸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뭐 깔끔하게 이 질문 또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뭐 하나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 더 볼까요? 네. 자, 4745님이십니다. P2P 금융 가이드라인 시행 후 법인을 설립하려면 다른 P2P 상품에 무제한 투자할 수 있나요? 그래요. 가이드라인을 시행을 했는데 내 자신이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P2P 상품에 무제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인이면 무제한으로 투자가 가능한가요? 무제한은 아니겠지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제한이 맞습니다. 무제한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 하면 네네. 주식회사라든가 유한회사, 그렇죠. 합자회사, 한명회사 내지는 여러 가지 의료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도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 법인들은 기존의 투자 한도와 전혀 관계없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부터도 마찬가지로 아무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인 설립하는 게 사실은 많이 뭐랄까 까다로웠다가 좀 굉장히 많이 쉬워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투자를 목적으로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법인까지 설립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께 어떤 주의의 말씀이나 혹은 팁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법인이 있으신 분들은 뭐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하시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실 수 있는데요. 네. 뭐 의도적으로 또 법인을 설립하실 필요는 꼭 없고요. 네. 거기에서 맞춰서 적당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그렇죠. 좀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뭐든 네네. 과하면 체하는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또 저희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문자와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스 P2P 상담센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한국 P2P 금융협회 이승행 회장 그리고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화요일 밤 8시 30분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스 P2P